안녕하세요. 어제 이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그 과도하고 징별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얘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2주택자는 그 8%가 되고요. 또 4주택자는 12%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3주택자는 8% 적용을 하고 또 4주택 이상자는 6%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중과 배제는 연장, 그러니까 2023년도 5월까지가 그 중과 1년 연장했었는데 이거를 1년 더 해서 24년 5월까지 더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2023년 7월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이죠. 이것도 이제 이 양도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에는 그 1년 미만은 70%, 개선하게 되면 45%를 내게 되고요. 또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60%였는데 개선해서 1년 이상 되면 폐지를 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1년 미만은 70%였는데 이것을 45%로 조정하고, 또 1년에서 2년까지는 60%였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 1년 이상은 폐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선을 30%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을 보면 규제지역 다주택자 ATV 그 주택 주담대 금지가 돼 있었죠. 이걸 개선해서 허용한다는 겁니다. 30%까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 추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통해서 고려해서 그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죠.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ATV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초과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 이거를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조건들을 상당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거는 2억, 이걸 폐지를 해서 15억 초과 임차 보증금 변환 주담대 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죠.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규제적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시가격과 관련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를 방안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이게 이제 2023년 3월 발표한 것이죠.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 45%로 낮춘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
외부 검증 강화, 기초 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요. 이건 먼저 며칠 전에 한번 요거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실 확정 후 2023년 1월 1사분기 중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 보금자리론을 대비 지원 대상 주택은 6억에서 9억으로 하고요. 대출 한도를 3억 6천에서 5억으로도 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도 없애겠다는 것이죠. 다음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 재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유치 방지한다는 것이죠. 재건축, 여기 많이 이제 나왔었죠. 이 재건축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구조 안정성을 그 50%에서 30%로 조정을 하고요. 또 이 주거 환경 같은 경우죠. 요거는 이제 15에서 30%로 설비 노후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의 비중을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권부 재건축 허용 판정 점수 기준 완화 30점 이하에서 40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그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공급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창녕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3기 신도시 속도감을 조금씩 맞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남양 왕숙이 6만 6천 세대 가지고요. 부천 대장이 19,000 세대, 고양 창릉이 3만 6천 세대, 인천 계양이 17,000 세대, 하남 교산이 3만 3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F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이 규제됐던 PF 시장을 이제 부실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것도 늘리면서 보증력 추진 확증도 하고 그 차원 발행의 어려움도 이것을 봐가면서 단계에서 장기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 개발 활성화도 이 임대주택 그 품질을 높여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장 유형별 그 맞춤형 대응책으로 이제 임대차 시장 구조적 안정화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록 임대 아파트죠. 그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이용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이제 이것을 아마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장기 그 건설 임대만 지금 존치되어 있고 매입도 축소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지금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매입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 복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85제곱미터 미만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 85에서 100%, 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는 그 50% 취득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잘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국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폐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법인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 양도 차액의 20%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 현 장기 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 가액, 요건 추가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것이 되면 상당한 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그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그리고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 이렇게 조정을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완화도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주택보다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성 확보도 이제 또 하겠다는 것이죠.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또 다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건설임대의 경우 현대 2호 최소 호수 제한기 설정 운영 중, 그리고 2주택자 본인 거주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적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시장 질서 안정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 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을 해갔다는 것이고, 임차인 알 권리 강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계약 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계약 후 계약 체결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요거를 이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 연구 용역 결과 관계부처와 합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왔네요.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 어려울 때는 공급을 한다고 해서 다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개선을 하는데 마감재 향상, 주택 품질 개선을 일자리 복지 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서 개선 작업을 병행해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구임대단지의 주거복지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3당 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 상향,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지원 단가 상향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서 현재 이 시점의 부동산 시장과 잘 가늠을 해 보시면 아마도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냥 읽어 드렸지만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면 경제
재정부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프린트해서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